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성격이 대찬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지 살면서 이런저런 손해를 많이 봤었어요. 그러다 딱 한 번 작정하고 성질을 부린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사연입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께서 보내신 사연처럼 제 시모와 관련된 일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본때를 보여준 것 같아 여러분 속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럼 바로 제 얘기를 시작할게요. 저와 남편은 음식 장사를 하다 만난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당시 혼자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게 사장이었고, 저는 그 근처 다른 가게에서 일을 배우는 직원이었어요. 다른 가게에서 일하는 저희였지만 가게 문을 여닫는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 저희는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게 됐고 어느새 안면을 트게 됐죠. 당시 저는 남편에게 호기심 같은 게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저는 일을 배우는 처지에 남편은 가게 운영하고 있으니 그게 왠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인연이 됐던 저희는 오며 가며 인사를 하며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둘 다 요식업을 하다 보니 서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힘든 얘기들을 주고받으며 위로를 건네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동종업계에서 일하던 저희는 만남을 이어가며 어느새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둘 다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결혼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형편이었지만 저희는 오히려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돈 모아서 결혼하려니 언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살림을 합쳐서 같이 힘을 합쳐 돈을 모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일찍이 결혼하게 됐고 제게는 또 다른 가족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께서 혼자 계셨는데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걱정이었습니다. 결혼 전 만나뵀던 시어머니의 성격이 너무 모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나 남편이나 서로 더 나을 것 없는 처지인데도 며느리 욕심이 많으신 건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딱히 반대할 이유도 없어서 결혼을 반대하진 않으셨지만 처음 만나던 날부터 제게 반말을 찍찍하시며 괄괄하고 목청 큰 시어머니를 보며 많이 당황했습니다. 거기다 옛날 분이라 고리타분하셔서 그런지 며느리 알기를 못같이 하시고 무조건 자기 아들만 최고라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저는 결혼 전부터 그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시모가 고향에 혼자 지내시며 저희와 떨어져 살아 다행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내는 곳과 시댁에 거리가 있어서 자주 볼 일이 없었고 거기다 가끔 명절이나 생일날 시댁을 찾더라도 자고 가라며 붙잡거나 하는 일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시모가 아들 일이라면 워낙 유난을 떠는 사람이라 자영업하는 남편이 바쁘다고 하면 절대로 붙잡지 않고 얼른 가보라고 했거든요. 물론 그 잠시 있는 사이에도 며느리를 무시하는 시모의 망언과 행동들에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봐야 1년에 몇 번 되지 않으니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겨우겨우 참고 지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같이 가게를 꾸려가며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자영업자의 삶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을 보고 음식을 한다고 해도 그만큼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장사가 잘 되다가도 언제 갑자기 손님이 뚝 끊길까 늘 전전긍긍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됐죠.
자영업자로서 이래저래 고충이 많던 남편은 매주 로또를 사곤 했었는데 저는 한 번도 그게 당첨될 거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로또를 사놓고 당첨될 상상만 해도 기분 좋다고 하기에 취미 삼아 그냥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도 안 되게 남편이 정말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던 겁니다. 저희가 평생 노력해도 벌 수 없을 돈이었는데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얻게 됐던 거였죠. 물론 요즘 로또 당첨금을 생각하면 인생이 뒤바뀔 만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희 같은 영세업자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자영업자로 살면서 늘 돈 걱정에 쩔쩔매며 살던 저희가 로또 당첨금을 받게 되며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로또에 당첨된 남편은 그 돈으로 고향에서 지내시는 시어머니께 집을 한 채 사드리고 빚으로 힘들어하시던 저희 부모님에게도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가게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급할 때 쓸 비상금으로 두기로 저와 약속했어요. 남편이 당첨된 로또니까 시어머니 집을 사드리는 것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남편이 저희 부모님까지 챙겨줘 고맙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마움을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남편이 자꾸 저를 실망시키더라고요. 남편은 로또에 당첨된 이후로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무 노력도 없이 큰 돈이 생겨서 그런 건지 자꾸 씀씀이가 커지더라고요. 이래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그러는 건지 남편은 그 큰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분명 나머지 돈은 비상금으로 두겠다고 해놓고 자꾸 저 몰래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니는 것 같았죠. 옛날 같았으면 엄두도 못 낼 가격에 사치품을 척척 사고 친구들 만날 때마다 자기가 쏜다며 비싼 술값을 결제하면서 카드를 막 긁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는 어차피 가게 일 때문에 바빠서 치지도 못할 것을 남들 따라하겠다고 그러는지 골프를 친다며 차 트렁크에 비싼 골프채를 숨겨놨다가 제게 걸린 적도 있었죠. 그렇게 밖에서 자꾸만 큰돈을 쓰고 다니던 남편은 결국 묻어두기로 했던 비상금을 거의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가만히 있을 것이지. 비상금마저 다 쓴 남편은 그걸 만회해보겠다며 더 큰 사고를 치게 됐죠. 얼마 남은 돈을 불려보겠다며 로또 당첨금으로 남아있던 돈을 모두 엄한 곳에 투자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하루 종일 주방에만 있느라 재테크 같은 건 알지도 못하는데 투자의 투자도 모르는 인간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 큰 돈을 덜컥 투자하는 곳에 갖다 넣어버렸더라고요. 이번에도 운이 따라주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미 로또 당첨에 1,000원을 가져다 쓴 것인지 2번의 행운은 없었네요. 결국 남편은 투자한 돈 전부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을 내며 이전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당첨금만 잃었더라면 차라리 원래 없던 돈이라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살았을 텐데 찾아오지 말았어야 할 일을 겪게 되는 바람에 오히려 있던 것까지 잃게 됐어요. 결국 그 일로 가게도 접고 집도 차도 전부 날리게 된 저희는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신세가 됐죠. 과한 욕심에 행운을 날린 남편에게 원망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 남편을 탓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할 방법도 없었고 그냥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가진 걸 전부 잃고 지낼 곳마저 없어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나마 가까운 곳에 있던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불편한 시어머니와 시댁살이를 하려니 앞이 캄캄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댁으로 들어가자마자 시모가 저를 보며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시는 겁니다. 아이, 그러게 잘 좀 살지.
어쩌자고 집까지 날려먹고 이러고 살아?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아들의 나까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집이고 가게고 다 날렸으니 이제 뭐 먹고 살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제 탓을 하세요? 제가 돈 날려먹은 게 아니라 남편이 사치한다고 끌어다 쓰고 빈돈 투자로 메꿔보겠다고 투자해서 날린 거잖아요. 그게 왜 우리 아들 탓이야? 네 탓이지? 우리 아들이 재수 좋아서 큰 돈을 벌어다 줬는데 그것도 관리를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 남편이 그만큼 했으면 네가 똑똑하게 잘 운영해서 더 큰 돈을 벌어다 줬어야지. 아휴, 이 천치 같은 것이 있는 것도 못 지키고 집안을 아주 거덜내는구나. 그런 주제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대들고 있어? 애초에 너네 집안이 봐줄만 했으면 이럴 때 너희들에게 무슨 도움이라도 줬겠지. 근데 쥐뿔 도움도 안 되는 집안에서 네가 시집 와선 괜히 우리 아들만 괴로운 거 아니냐? 기가 막히게도 시모는 남편이 돈을 날린 걸 전부 제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우리 아들 하며 자기 자식만 끼고 도는 시모라는 건 알았지만 설마 자기 아들 잘못까지 제 탓이라고 할 줄은 몰랐네요. 가뜩이나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집까지 잃고 시댁살이를 하게 됐던 것도 스트레스였는데 그런 와중에 제 욕을 하시는 시모 때문에 저는 돌아버릴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던 저는 그런 시모를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보기만 하면 못 잡아먹으려 안달인 시모 때문에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힘든 시댁살이를 예상하긴 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제 생각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돈을 모아 그 집을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든 아끼고 아껴서 목돈을 만들어 보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저와 다른 생각인 건지 너무나 느긋한 겁니다. 당신은 사고 쳐놓고 왜 그렇게 천하태평이야? 빨리 돈 모아서 이 집 나갈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느긋하냐고. 급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제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낼 곳도 있는데. 어차피 이 집 내가 사들인 집이잖아. 나랑 엄마랑 같이 사니까 좋기만 하구만 뭘. 그리고 너무 그렇게 아등바등 살려고 하지 마. 어차피 인생 한 방이야. 당신이 개고생하면서 저축해봐야 푼돈일 뿐이라고. 남편은 시댁에 들어온 후로 당장 급한 집 문제가 해결돼서 그러는지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급한 건 시댁살이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싶었던 저뿐이었죠. 게다가 한번 로또에 당첨됐던 경험 때문인지 남편은 자꾸만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계속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인생은 한방이라며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느니 마니하며 사고를 치고 다녔어요. 그 바람에 결국 경찰서까지 드나들며 제 속을 참 많이도 썩였죠. 길 가다 쓰레기 무단 투기 한 번 한 적 없던 제가 남편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경찰서 나들이까지 하며 저 혼자 남편이 벌인 일을 처리하고 뒷감당하느라 고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밖에서 쎄빠지게 일을 하다가 남편이 벌인 사고 뒷수습까지 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집안일들과 시집살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워낙 시달리고 고생하다 보니 집에서만큼은 좀 쉬고 싶었는데 시모가 그런 저를 그냥 쉬게 둘 리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왔으면 퍼뜩 밥 차리고 살림할 생각을 해야지. 뭐 한다고 여태 상이 그대로야? 식구들 다 굶겨 죽일 생각이냐? 어머님, 오늘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냥 반찬만 꺼내 드시면 안 될까요? 저는 몸도 안 좋고 입맛이 영 없어서요. 제가 냉장고에서 반찬이랑 꺼내서 차려 놓을게요. 뭐? 이 년이 지금 시애미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남의 집 얹혀 사는 주제 이제는 며느리 도리도 안 하려고 그러냐? 너 얼른 가서 밥 차려오지 못해? 그리고 사람이 반찬만 먹어? 된장국이든 미역국이든
국도 차리고 간단하게라도 요리해라. 네 남편 몸보신 안 시킬 거야? 몸살 기운에 아픈 날에도 며느리에게 상을 차려내라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그 집에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밖에서 고생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갈수록 시어머니 볼 시간이 줄어들어 마음은 편했거든요. 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해야 할 곳인데 집에서 도저히 쉴 수가 없으니 저는 어디 마음 붙일 곳이 없어 속이 병들어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돈 관련 사고를 치고 다니고 시모는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니 저는 매번 이혼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저를 말리는 친정 부모님 때문에 저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나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어. 맨날 일 버리고 다니는 그 인간도 못 견디겠고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시어머니도 못 참겠어.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해?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냥 나 이혼할까, 엄마? 이혼하고 여기 와서 살까? 이혼이라니. 너 그런 소리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이혼은 뭐 쉬운 줄 아니?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지. 좀 힘들다고 그렇게 사람을 쳐버리면 되나? 이서방도 그러고 싶어서 저러고 있겠어? 잘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꼬인 걸 어떻게 해? 아마 지금도 자기가 날린 돈 만회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서방 마음 좀 이해를 해줘야지. 힘들 때 사람 모른 척하는 거 아니다. 엄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내가 그 집에서 무슨 취급을 받는지 아냐고. 어머님은 남편이 돈 다 날려먹은 것까지 내 탓하시더라. 되도 않는 집안 며느리 탓을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더 미우신가 봐. 그래도 갈 곳 없으니까 어쩌겠냐 싶어서 계속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좀만 더 참아봐. 이서방이 그래도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도 이서방에게 도움받은 게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그냥 갈라서면 우리 입장이 뭐가 됐니?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그 마음을 헤아려 줘야지. 이러다 또 금방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자. 응? 너무 힘든 마음에 친정 부모님께 위안이라도 받으려 했지만 이혼하고 싶다는 제 말에 부모님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남편이 빚을 갚아준 일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면 저도 말끔하게 이혼하고 말았을 텐데 사위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을 보니 차마 이혼 소리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할 생각도 못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이상 믿을 건 저 하나였습니다. 속만 썩이고 돈 벌 생각 없는 남편을 믿는 대신에 저 스스로 돈을 모아서 시댁을 벗어날 거라고 다짐했죠. 그렇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시댁을 벗어나기 위해 별별 일을 다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일을 다니고 저녁엔 배달 일을 다니고 출퇴근하며 오고 가는 길에는 인터넷으로 하는 부업을 하며 하루 24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투잡, 쓰리잡을 하는 와중에도 집에 돌아가면 시모의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며 고생해야 했죠. 그렇게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말이 10년이지 일수로 따지면 3,650일이었어요. 그날 중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는데 드디어 그 집에서 탈출하게 되며 저도 시모의 모진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제가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투자도 조금씩 했던 덕분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한 채 매매할 수 있었거든요.
월세는 괜히 돈 나간다. 전세는 자칫 잘못하다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서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며 어떻게든 시댁을 못 벗어나게 하던 시모도 제가 집을 매매했다고 하자 더 이상 절 붙잡아둘 핑곗거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다며 마지막까지 제 발목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거야 제가 자주 찾아와 뵙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넘어갈 수 있었죠. 결국 시모도 저를 붙잡는 걸 포기했는지 웬일로 이사 비용까지 부담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하는 날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웬만하면 이사하는 날을 주말 근처로 잡고 싶었는데 하필 주중, 그것도 화요일과 수요일에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사 관련해서는 시모와 남편에게 전담을 맡겼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견적을 내려고 집에 방문했는데 낮에는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 시간 잡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던 시모와 남편에게 부탁했던 거죠. 자기들 말로는 최근 집값 문제로 이사가 갑자기 많아져 여러 업체들 모두 그 날짜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하는데 저야 알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이삿짐을 주중에 넣든 주말 근처에 넣든 문제될 건 없었으니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모가 평일이고 이삿짐도 별로 없어서 굳이 휴가까지 쓸 필요 없다며 이삿짐은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일하라고? 그래도 이삿날인데 내가 옆에서 보고 있어야지. 우리 집만 빼서 옮기는데 뭐하러 귀한 휴가를 써. 그것도 어중간하게 화요일인데. 당신은 그냥 일해. 나 혼자 있어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아유, 승호가 이삿짐 위치 잡는 것도 못할까봐? 그 귀한 휴가 지금 쓰지 말고 나중에 나랑 승호한테 한턱 쏠 때나 써라. 내가 너희 이삿짐 비용도 부담하는데. 저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짐이 원체 없기도 없었고 이삿짐을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 옮기지 남편이 옮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모와 남편이 한 말처럼 이사하는 날 남편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확인만 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삿짐 옮기는 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가져갈 이삿짐이 얼마 없는데도 말이죠.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우리 둘이서 해도 더 금방 끝났겠는데. 그 길이 막혀서 늦게 도착했잖아. 그리고 사다리차 놓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어. 여기 관리 사무실에서 뭘 착각했는지 사다리차 댈 곳에 주차가 돼 있더라고. 그거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근데 이제 다 끝나가. 그때까지도 어떤 의심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차가 막혔거나 사다리차 댈 곳이 마땅치 않았다면 늦어질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또 미신일진 모르겠지만 새 집으로 들어가는 날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빠져나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기도 했고요. 저는 오로지 퇴근에 이사한 집으로 들어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고 7시가 땡 되자마자 퇴근을 서둘렀죠. 이사를 한 집에 도착해서는 이제 이곳이 내 집이다 싶어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는데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방에 저희 부부 가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 남편이 이삿짐 위치도 제대로 못 맞췄구나 싶어서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사 첫날이니 억지로 끌어오르는 짜증을 참았죠. 우리 집을 큰 방에 옮겨야지. 여기다 옮기면 어떡해. 이왕 사람 썼을 때 제자리에 놔야 돈 쓴 보람이 있지. 이번 주말엔 짐 옮기는데 시간 다 쓰겠다. 그래도 기분이 좋긴 좋네. 이제 더 이상 그 집에서 괴롭힘 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여보. 우리 이 방 쓸 거야. 큰 방은 엄마가 쓰실 거고.
뭐? 어머님? 갑자기 어머님 얘긴 왜 나와? 그리고 우리 집에 오셔도 잠깐만 머무실 텐데 뭘 따로 어머님 방을 만들어?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게 엄마도 같이 왔는데 우리랑 같이 살겠다고. 뭐?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이 그 집을 놔두고 여길 왜 오셔? 가뜩이나 집도 좁은 곳에. 남편이 저를 놀리려고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 크기만 봐도 시댁이 2배는 넓었으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시댁의 절반인 집에서 시모와 같이 산다는 말인데, 이건 저희도 저희지만 시모에게도 꽤 곤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장난친다고 생각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안방에 시모가 팔자 좋게 누워있는 겁니다. 어제까지 시댁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말이죠. 너무 놀랐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뭘 꼬라봐? 시어머니 방에 들어왔으면 인사를 하든가 말을 하든가 해야지. 왜 사람 기분 나쁘게 빤히 꼬라보고 있어? 내가 너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내가 여기 살면 안 될 것처럼 말하더라. 지난 10년 동안 나한테 신세를 져놓고 그런 막말을 해도 되니? 넌 내가 없을 땐 뒤에서 별의별 욕을 다 하겠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여긴 웬일이세요? 그리고 이 가구랑 짐들은 왜... 가구랑 짐들은 왜라니? 이 집에서 살려고 왔지. 부모가 자식과 사는 게 이상한 일이야? 승호가 나 죽을 때까지 모시겠다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내가 뭐 잘못된 행동이라도 했냐고. 아이 됐고, 배고프니까 얼른 밥이나 차려라.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머님 댁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작은 집에서 어머님까지 사시는 건 아니죠. 뭐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까지 잘만 같이 살아와 놓고 뭐가 아닌데? 이제 집 생겼다고 지난 10년 동안 너희 사정 봐줬던 시애미를 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버리긴 누가 버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찾아가 뵙겠다고. 솔직히 저 어머님과 같이 사는 거 불편해요. 그래서 따로 나와 살려고 돈 모았고 이 집 구한 거예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어머님 일에, 이 사람 일에, 거기다 집안일까지 어떻게 저 혼자서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손 덜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라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말하는 게 시어머니 챙기는 게 귀찮다는 거 아니야? 밥숟가락 하나 더 놓고 빨랫감 2-3개 넣는 게 그렇게도 싫어? 그리고 내가 지난 10년 동안 내게 많이 의지를 해서 그런지 이제 집안일 하는 법을 모르겠더라. 네가 그 집에 남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서 굶어 죽을 거라고. 넌 시애미가 굶어 죽는 꼴을 보고 싶은 거야? 그걸 원해? 어머님! 순간 폭발했던 저도 시모에게 제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뻔히 보이는 시모의 못된 심보의 분노에 몸이 부들부들 떨었죠. 그러자 남편이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엄마한테 소리치면 어떡하자는 거야? 엄마가 우리랑 사는 게 좋아서 따라오신 건데. 반대로 생각해봐. 엄만 이 좁은 집에 살고 싶겠어? 근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우리랑 사는 게 좋아서 따라오신 거잖아. 그럼 엄마 걱정 먼저 해야지. 엄마가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어떡해? 뭐? 우리랑 사는 게 좋아서 따라오셨다고?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어머님이 정말 우리랑 지내는 게 좋아서 오신 거라고 생각해? 아니지. 대신 수발 들어주는 사람 있으니까 편해서 오신 거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밥 차려주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내가 있어서 오신 거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근데 그걸 알면서도 어머님을 여기로 데리고 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은 내 생각 안 해? 내가 어머님 밑에서 얼마나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지 신경도 안 써?
넌 또 말을 뭐 그렇게 하냐. 그리고 나이 많은 부모님 자식이 모시는 게 당연한 일 아니야? 엄마 나이도 있는데 거기서 혼자 지내시게 놔둬? 그래서 자주 찾아간다고 했지. 전화도 더 자주 한다고 했고. 그리고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면 우리 부모님은 부모가 아니야? 남이야?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다 듣겠다. 어쨌든 이미 이사까지 마쳤는데 뭘 더 어떻게 하겠어. 그냥 집만 우리 집으로 옮겼다고 생각하고 평소처럼 엄마 잘 모셔.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 모시는 거 되게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난 당신 장인어른 장모님 어려울 때 큰돈 주면서까지 도와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에 대한 정성 좀 보여. 뭐? 또 도와줬던 그 얘기지? 불리하다 싶으면 맨날 그 얘기야. 그 돈 내가 당신 뒤처리한다고 들어간 돈이랑 얼마 차이 안 나. 그리고 내가 지난 10년 동안 어머님 모셨잖아. 그 모진 시집살이 하면서 잘 모셨으면 된 거 아니야? 봐봐. 당신이 그냥 입 다물고 알겠다고 하면 진작에 끝날 일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니까 나도 그 돈 얘기하고 당신도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거잖아. 이러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우선은 엄마 잘 모시면서 지내자. 알겠지?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겨우 그 집에서 탈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집만 좁아졌을 뿐 또다시 시모와 생활해야 됐으니까요. 거기다 제가 너무 놀라 제 본심을 말했던 일로 시모가 단단히 저를 벼르고 있었어요. 괴롭힘이 또다시 시작된 거죠. 그래도 시댁에서는 이 집만 탈출하면 된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제 돈 모아 이사까지 와서 시모에게 시달리니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런데 제가 죽기엔 억울했습니다. 시모와 남편에게 반항 한번 못 해보고 끝낼 순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모와 남편을 내쫓기 위한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복수의 시작은 시모와 남편을 집에서 멀리 보내는 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니고 있던 일터에서 온천 숙박권이 나왔다며 두 사람에게 건네줬어요. 시모와 남편은 둘이서 좋다며 온천으로 여행을 떠났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모를 쫓아내기 위한 준비를 했죠. 준비는 착착 잘 돼갔고 계획 실행의 날은 시모와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기 직전까지 제 계획의 준비를 하고 있던 저는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곧장 거실 바닥에 누웠죠. 그리고 자는 척을 했어요. 곧이어 시모와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요. 예, 너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우리 오는 시간에 맞춰 뜨끈한 삼계탕이나 좀 끓여 놓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며칠 없었다고 아주 팔자가 늘어졌지. 너 어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집안 꼴이 왜 이래? 엄마 왜 그러는데? 뭐야? 집이 왜 이래? 이거 도둑된 거 아니야? 맞네, 이거 도둑된 거네. 어머머, 요즘 세상에 도둑이 웬 말이야? 아니 얘는 집단 속으로 어떻게 했길래 집안에 도둑을 들여? 도대체 어딜 쏘다니는 거고? 승우야, 우선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경찰에 전화해. 얼른! 시모와 남편이 집 안을 들어와 본 광경은 난장판이 된 집안이었어요. 거실이고 주방이고 할 것 없이 온 서랍의 물건들이 밖으로 나와 있고 바닥에 뿌려져 있는 엉망이 된 모습이었죠. 당연히 제가 일부러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던 거였습니다. 시모를 쫓아내려는 제 계획이었죠. 시모가 좁디 좁은 저희 집에 왜 붙어 있었겠어요. 살기 좋기 때문이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밥 차려주지, 집안 청소해주지, 안마에 심부름에 자기 기분 좀 상할 때 화풀이 할 수 있는 저도 있으니 시모 입장에선 이보다 더 살기 편한 곳은 없었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집에 붙어 있기 힘든 환경을 만들면 시모가 제 발로 집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사 일에 아주 손을 떼는 거였죠. 아니, 손을 떼다 못해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시모와 남편이 여행을 간 동안 일부러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했어요. 쓰레기도 일부러 모으고 남들이 먹은 배달 음식 용기를 가져오기까지 했죠. 인터넷으로는 밀웜이라고 하는 애벌레까지 구입해 집안 곳곳마다 뿌려놨습니다. 제 계획대로 완성된 집안은 그야말로 개판이었죠. 그 엉망이 된 집안을 보게 된 시모와 남편은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고요.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도둑이 든 게 아니라서 신고해도 별 상관은 없었지만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저는 이제 막 잠에서 깬 척을 하며 옷가지들 속에서 일어났죠. 당신 왔어? 어머님 잘 놀다 오셨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뭐야? 너 계속 거기 있었니? 너 잔다고 도둑이 든 것도 몰랐던 거야? 너 난리 난 이 집 좀 봐라. 도둑이 들어서 이 난장판을 만들어놨는데 넌 그걸 모르고 미련 곰탱이처럼 누워서 자고 있었어? 너 도대체 언제부터 잔 거야? 도둑이 언제 들었는진 알아? 도둑이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세요. 도둑이 들었으면 제가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왜 갑자기 도둑 타령을... 집 때문에 그렇구나. 집이 좀 어지럽긴 하죠. 근데 이게 또 나름 편하더라고요. 뒷정리 안 해도 되고 옷도 눈에 보이는 대로 슥슥 건져서 입으면 되고 그리고 밥도 해서 먹는 것보단 시켜 먹는 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배달 음식 외식비 비싸다고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값싸고 양 많은 곳이 많아요. 한 번 시키면 두세 번은 너끈히 먹는다니까요. 뭐? 그럼 지금 집이 이 꼬락선인 이유가 너 때문이라는 거야? 네가 우리 없는 동안 청소도 안 하고 쓰레기도 안 버려서? 얘가 지금 미쳤나?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가 집안일을 안 하면 누가 해? 넌 지금 이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살고 싶어? 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생활 생각보다 편하고 좋다니까요. 물건 찾을 때 좀 시간이 걸려 불편하긴 한데 그거 제외하곤 전부 다 괜찮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살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람 불러서 깨끗하게 청소할 거예요. 저는 잠깐이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좋던데. 만약 어머님께서도 별로라고 하시면 직접 청소하시고 집안일 하세요. 저는 이제 바깥일 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거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뭐? 네가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었구나. 날 시켜 먹으려고 이런 짓까지 해? 너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두 손 두 발 들고 이 집에서 나갈 줄 알았나 본데. 그건 네 오산이다. 내가 내 발로 이 집을 떠날 것 같아? 어디 너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제가 뭘 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어머님께서도 이렇게 사는 거 괜찮다는 말씀이죠? 그럼 전 해결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잠 좀 더 잘게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 사람한테 배달 앱으로 시켜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발밑에 있는 것처럼 벌레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방에 벌레 들어가는 거 싫으시면 문틈에 테이프 좀 붙여 놓으세요. 뭐? 벌레? 어머, 벌레다 벌레. 아이 승호야, 이 벌레 좀 잡어. 진짜 천연이 미쳤나. 나 내쫓겠다고 집안에 벌레가 들끓을 때까지 있었어? 그래, 네 년이 그만큼 날 내보내고 싶다는 거지? 그럼 내가 더 이 악물고 버텨야지. 그게 네 년 속을 뒤집는 일이니까.
갑작스러운 제 이상 행동에 의도를 눈치챈 시모는 어디 끝까지 해보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시모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시모가 화를 내는데도 제가 맞불을 놓듯 천연덕스럽게 행동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남편이었습니다. 거실에 그대로 누운 저를 일으켜 세워 방으로 데려간 뒤 시모에게 사과하라고 했어요. 전 일부러 시모가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랑 같이 사는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당신 정말 우리 엄마 내쫓으려고 작정한 거야? 얼른 사과해. 사과하고 집안 정리하라고. 내가 왜? 그리고 방금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어? 이렇게 사는 거 괜찮으시다고 하잖아. 근데 왜 당신이 난리야? 그리고 여기 내 집이야. 내가 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산 내 집이라고. 내가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내가 내 집에서 사는 방식이 싫으면 당신이나 어머님이 떠나야지. 그리고 내가 집안일 안 한다고 했지. 당신이나 어머님도 집안일 하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살기 싫으면 당신이나 어머님이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면 돼.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 집에서 생기는 집안일 내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 나 혼자 이 집에서 살면 집안일이라고는 할 것도 없어. 나와봤자 빨래 정도? 그 외엔 내가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밥도 두 끼나 밖에서 해결하는데 나 때문에 집안일이 나올 게 뭐가 있냐고. 전부 당신이랑 어머님 일거리들 아니야. 그렇게 따져봐도 당신이랑 어머님께서 집안일 하는 게 맞지 않아? 근데 내가 사과를 하긴 왜 해? 오히려 지금까지 해준 게 있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깨끗하게 살고 싶으면 당신이 집안일 좀 해. 당신은 집안일 할 시간도 많잖아. 뭐? 당신 이렇게 나올 거야? 진짜 우리 엄마 쫓아내려고 이러는 거냐고? 내가 언제 쫓아내겠다고 했어? 서로 편한 방법으로 살자는 거 아니야. 어머님께서도 그러시겠다고 한 일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못마땅하면 당신이 집안 청소를 하든지 이 집을 나가든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피곤한 사람 붙잡고 있지 말고. 이 악문 제 모습에 당황한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시모도 엿들은 제 얘기가 기분 나빴는지 방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았고요. 그때부터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쓰레기장 같은 집에서 말이죠. 당연히 저야 시모를 반드시 제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각오였기 때문에 고생스럽긴 했습니다만 버틸 수 있었어요. 엉망이 된 집이 더 편한 것처럼 일부러 행동하기도 했죠. 그런데 시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끝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버티더라고요. 너 밖에서 돈 벌어온다고 유세 떠는 건 좋은데 그래도 시애미 밥상은 차리고 가야지 않겠니? 당장 내일부터 아침상 차려서 방 안으로 가지고 와라. 아침상이요? 이른 아침에도 배달하는 곳이 있나? 메뉴는 상관없으시죠? 그럼 24시간 국밥집 같은 곳에서 시키면 되겠네요. 어머님 밥상에 국은 꼭 있어야 하니까 딱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바빠서 그러니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뭐? 배달 음식? 국밥? 누가 시애미 밥상에 그딴 걸 올려? 난 네가 해준 음식 먹어야 되겠으니까 잔말 말고 네 손으로 직접 차릴 생각해라. 제가 직접요? 저는 바깥 음식이 더 위생적일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인데 사방에 쓰레기들로 가득한 집에서 음식을 해도 드실 수 있으세요? 정 그러시다면 제가 해보긴 해볼게요. 대신 저 위생은 책임 못 져요. 집안일 안 하겠다고 다짐한 저였지만 꼿꼿이 버티고 있는 시모에게 한 방 먹이기 위해서 음식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집안 청소나 정리는 하지 않은 채 쓰레기와 빨랫감을 밟고 올라 그 더러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죠.
위생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먹다가 배탈이 안 나면 다행이었기 때문에 저도 간 한번 맞추지 않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도 도저히 그런 밥상을 받을 수가 없는지 제가 보는 앞에서 밥 한 술 뜨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제가 직접 차린 밥상인데. 안 드세요? 너무 이른 아침이라서 그런지 밥맛이 없네. 상은 여기다 두고 넌 얼른 출근이나 해라. 밥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테니. 그래도 간이라도 좀 보세요. 주방이 너무 더러워서 차마 제가 간을 못 보고 내왔거든요. 너 안 바쁘니? 언제는 바빠서 집안일 놓는다고 하더니 왜 출근 안 하고 집에 붙어 있는 거야? 어머님 맛있게 드시는 것만 보고 가려고요. 내가 입맛이 없다고 했지? 내 밥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출근이나 하라고! 끝내 시모는 제가 차린 밥상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퇴근에 돌아와서 확인했을 때는 빈 공기였지만 제게 밥상 차리라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걸 보니 비위가 상해 먹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더는 안 되겠는지 아들과 함께 직접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저는 없어지는 쓰레기만큼의 쓰레기를 다시 만들었고요. 얘가 정말? 너 지금 내가 네 남편과 정리하는 거 안 보여? 그런데 어디 쓰레기를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 이게 도와주진 못할 망정 방해를 하고 있어?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거냐고? 여보, 진짜 너무하네. 엄마가 이렇게 직접 청소까지 하면 당신도 반성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지. 정말 엄마 내쫓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려는 거야? 어머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제가 못할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요 며칠간 계속 바닥에 쓰레기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말했다시피 서로 편한 대로 지내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 바닥에 쓰레기 버리는 게 편하니까 버린 건데. 집이 더러워지잖아, 집이! 너는 쓰레기 같은 집에서 지내고 싶어? 집이 더러워져도 제 집이 더러워지는 건데 왜 그러세요? 전 제 집이 쓰레기장이 돼도 좋아요. 그때 괜찮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또 말을 바꾸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머님 댁에서 지낼 때, 아니, 최근 이 집에서까지도 똑같이 했어요. 어머님께서 어질러 놓으면 제가 전부 정리했잖아요. 정리만 했어요? 밥상도 차리고 빨래도 하고 심부름까지 했었는데 제가 그렇다고 똑같이 하라고 했어요? 청소는 한 달이든 몇 주든 집안이 꽉 찼을 때 업체 불러서 한다니까요? 근데 왜 화를 내세요? 뭐? 천연이 뚫린 입이라고 정말? 화내시는 거 보니까 다른 하실 말씀은 없는 거죠? 그럼 마저 청소하세요. 저는 밖에서 저녁밥 좀 먹고 올게요. 시모는 자기가 집안일을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제가 그만둘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자기가 예상한 대로 제가 행동하지 않자 당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저를 구슬리려고 했죠. 여보, 이제 그만해. 엄마한테 항의하는 행동 지금부터라도 그만두면 엄마도 아무 말 없이 넘어가겠다고 하고 앞으로 당신 손 덜 벌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만하자. 나도 앞으로는 집안일 도우면서 당신 덜 힘들게 할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화 풀어. 당신도 이런 쓰레기장에서 생활하는 거 힘들잖아. 진짜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왜 그래? 난 내가 편하고 좋아서 이런다니까. 근데 뭘 그만해. 괜히 날 이상한 아내, 이상한 며느리로 만들지 마. 난 정말 좋고 편해서 이런다니까. 제가 받고 싶었던 건 시모와 남편의 사과가 아니었어요. 도움도 아니었죠. 오로지 내 집에서 시모가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깟 약속 따윈 안 지키면 그만이니까 시모가 나간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제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죠. 그리고 시모에게 반응이 있길래 강도를 좀 더 높여볼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안에서 더한 추태를 부리기 시작한 거죠.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도대체 뭘 하길래 집안 전체가 연기로 가득해?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님도 한 젓가락 하시겠어요? 갑자기 직화구이가 먹고 싶어서요. 제가 숯불 가지고 고기 좀 굽고 있었어요. 뭐? 너 미쳤어? 이러다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거기다 현관문까지 열어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너 때문에 다른 집 사람들도 이 연기를 맡게 되잖아. 연기야 놔두면 없어지는데 뭐 어때요? 그리고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님도 얼른 오세요. 직화라 맛이 죽여줘요. 그날 이후에도 전 고성방가도 하고 빨래도 복도에서 말리며 추태라는 추태는 다 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앞집과 윗집, 아랫집까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비싼 선물이나 호텔비까지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제 피 같은 돈이 나갔지만 그만큼 효과는 확실했어요. 시모가 동네 돌아다니기 창피하다면서 집 밖을 못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결국 제가 끝낼 것 같지 않아 보이자 시모와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죠. 진짜 쓰레기가 금방 나오죠? 엊그제 사람 불러서 청소 싹 다 했는데 벌써 또 이만큼 쌓였어요. 내가 이 많은 쓰레기와 집안일을 혼자 했다고 생각하니까 미련했다 싶어요. 이렇게 편한 방법이 있는데 그 고생이나 하고 있었다니. 우리 오늘은 짜장면이나 시켜 먹을까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나왔는데 거실이든 주방이든 금방 바닥에 쓰레기 쌓이니까 오늘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해요. 네? 저기 여보, 내가 엄마랑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게 얘 슬기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해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 이제 제발 그만해. 이제 나 이런 집에서 더는 못 살겠다.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엊그제 청소업체가 싹 치우고 갔는데 어떻게 이틀도 안 돼서 벌써 쓰레기가 쌓여?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 제발 그만해라. 네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 집을 떠나마 내 집으로 돌아갈게. 그러니 우리 승호는 좀 멀쩡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다오. 응?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머님을 쫓아내려고 한 것 같잖아요. 집이 뭐 어떻다고. 이제 제발 그러지 마라. 나도 사람인데 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니? 너 원래 성격 이렇지 않았잖아. 나보다 더 깔끔 떠는 성격 아니었냐? 네가 왜 이러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내가 너 부려먹어서 이러는 거지? 그 집에서 10년이나 붙잡고 있었는데 네가 산 집까지 따라와서 이러는 거 아니냐? 내가 잘못했다. 두 번 다신 너 부려먹을 생각하지 않으마. 그러니 제발 예전에 너로 돌아와 주렴. 여보, 나도 잘못했어. 내가 중간에서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 했는데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남편으로서 제 역할도 못하고 엄마랑 당신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도 못 본 척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앞으로 정신 차릴게. 월급이 적든 많든 우선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곳에 취업하고 내가 집안일도 도울 테니까 이제 그만하자. 엄마도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말로 한 약속은 안 했다고 하면 그만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정신 차리겠다고 한 말이 이번 한 번이냐고. 난 말로 하는 건 못 믿어. 어머님에 대한 제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나가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하루 이틀 다른 핑계로 있으시면 저만 또 바보 되는 거잖아요. 아니다. 네가 보여준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는 신용만 하겠니? 내가 만약 거짓부렁이면 네가 또 이 집을 쓰레기통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니. 그래도 정 못 믿겠다면 내가 각서라도 써주마. 도장도 찍고. 그래 여보, 나도 그렇게 할게.
앞으로 바로 일자리 구하겠다. 당신 집안일 돕겠다 등등 당신이 바라는 대로 각서 적을게. 그러면 되겠지? 제가 바라는 건 시모가 제 집을 나가는 거였는데 얼떨결에 남편 문제까지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거절할 수가 없는 제안이었죠. 그래서 그날 시모와 남편에게 도장까지 찍혀있는 각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은 제가 잔뜩 신이 난 채로 다시 엉망이 되어가고 있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했고요. 이후 남편은 바로 다음 날부터 구직을 하기 위해 나갔고 시모는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제가 그렇게도 바라던 일, 시모가 시댁으로 돌아갔고요. 남편도 시간은 걸렸지만 매달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오는 일자리를 구했어요. 약속한 대로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있고요. 덕분에 요즘엔 걱정이 없네요. 사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시모와 영영 앙숙인 관계가 되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 다행히 그때 제가 이 악물고 한 행동을 보고 시모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을 했는지 지금 저와 시모의 사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모난 시모의 성격이 어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번 일에 앙심을 품거나 저를 더 괴롭히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지금 보내고 있는 삶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앞으로도 남편은 회사 열심히 다니고 시모도 저를 덜 좀 괴롭히며 우리 친정 식구들까지 별 문제 없는 딱 지금의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께서도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